학술지, 부실학술지 종류와 특징들, 그리고 이 부실학술지, 의심학술지를 거를 수 있는 이제 리스트나 시스템 한번 말씀드리고 사례 소개하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심 부실학술지는 국내외적으로 명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텐셜, 퍼서블, 월 프로바블 등등등등 이제 저널들을 붙이는 명칭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부실 의심, 해적 학술지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런 학술지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오늘 교육에서는 의심 학술지, 부실 학술지 합쳐서 의심 부실 학술지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된 학술지예요. 위조 학술지인데요. 실제 있는 학술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저자를 혼동시키는 사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례 부분에 This is Marcus 보이시죠? 이 저널은 굉장히 저명한 실제 있는 좋은 저널입니다. 그런데 이 저널 앞에 저널 오브라는 명칭을 하나 더 붙여서 이 그룹에서 출판을 했는데 보시면 아까 저희 JCR 같이 봤었죠, 방금. JCR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이 This is Marcus를 앞에 저널 오브라는 문구만 붙여서 정말 실제 이 저널인 것처럼 위조해서 만든 학술지 홈페이지가 버젓이 있고요.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자를 혼동해서 저자에게 우린 이런 학술지니 논문을 투고해라 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자를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탈적 학술지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명칭인데 투고료를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는 학술지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출판이 돼서 연구윤리를 해치는 학술지입니다. 주로 저자에게 개인 메일로 투고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량 발행 학술지입니다. SCI나 스코퍼스 등재지이긴 하지만 학술지 한 호를 발행할 때 대량으로 발행을 하는 학술지인데요. 이제 요 예시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정상 학계에서 지키는 절차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간소화된 피어 리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술지 사이트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받은 논문을 모두 게재를 하는데 이런 인용색인들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에서는 인용 지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높은 논문들만 골라서 게재하는 수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엔지니어링 리서치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220편의 논문을 발행을 했는데 이 중에 40% 정도만 스코퍼스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60%는 학술지 사이트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 저널이에요. 제가 스코퍼스에서 검색을 해봤고요. 이 저널은 2018년까지만 스코퍼스 등재지이고 그 이후는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저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조 학술지 그리고 약탈적 학술지, 대량 발행 학술지 세 가지의 부실 의심 학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지들의 특징이 가장 첫 번째는 엄격한 피어 리뷰 없이 신속하게 투고료를 내면 바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명한 이제 편집위원이 해당 학술지에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사기로 임팩트 팩터를 조작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정통적인 학술지와 유사한 타이틀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는 해당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하는 이메일, 논문 투고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저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술지다 하면 한 번씩 확인을 좀 필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 학술지는 의심 부실 학술지다라고 누군가가 짚어주면 참 좋을 텐데 세계적으로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부실 추정 학술지 리스트는 존재하는데요.
빌스리스트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이제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건전학술 활동 지원 시스템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빌스리스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빌스리스트는 개인이 운영하던 사이트인데요. 콜로라도 대학교 사서가 이제 블로그로 시작을 했던 사이트였지만 출판사나 대학 압박으로 이제 2017년에 폐쇄가 됐고 지금은 후임자들이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저널들은 피어 리뷰를 수행하지 않은 오픈 어세스 출판사들을 문서화했는데요. 저자가 논문 투고 비용을 지불할 때 모든 논문이 출판되는 저널들이기 때문에 이 제프리 빌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연구자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는 사실 사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부실의심 학술지 리스트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이프라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되면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안내만 좀 먼저 드리면 제가 이 세이프 시스템에서 특정 저널을 하나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해당 저널에 보시면 개별 저널마다 세이프 검토 결과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 저널에 관련된 내용들 검토 결과가 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결과에서 예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검증이 된 부분들인데 아니오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MDPI라는 출판사의 한 저널인데요. 이 저널에서 아니오라고 아니오라고 응답이 된 부분은 이제 서밋, 투고에서 퍼블리케이션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시면 투고가 작년 3월 7일에 됐는데 게재 확정이 3월 29일에 됐어요. 사실 20일 정도 걸린 건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출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투고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검토 결과가 아니요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MDPI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MDPI 출판사에 굉장히 다양한 학술지들이 있는데요. 이 학술지들이 의심부실 학술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금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논문 투고부터 출판까지의 그 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논문 투고부터 출판까지 2018년, 19년, 20년, 21년 다 한 달 남짓하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투고부터 출판까지의 기간이 다른 정상적인 학술지들의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스페셜 이슈라고 하는 특별호를 과도하게 발간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의심부실 학술지의 논쟁에 이제 주된 타겟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신임교원을 임용할 때 MDPI 출판사의 특정 학술지는 이제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지만 MDPI 출판사의 모든 저널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이프 시스템에서 꼭 내가 투고하려는 저널을 검색하고 확인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세이프 시스템도 한번 같이 접속을 해보면 좋았을 텐데 제가 시간을 조금 촉박하게 잡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